매달 새로운 ETF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들로 구성된 ETF가 있고 또 해외 종목에 구성된 ETF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1등 시장,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신규 상장하는 ETF들 중에서 특히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주식 종목들로 구성된 그러한 신규 상장 ETF는 우리가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ETF 종목들 중에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종목 ETF를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6월 25일에 신규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걸 기초지수로 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 종목을 소개한 후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내일 또 다른 ETF가 나오는데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름이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것은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거고 요번에 것은 AI 빅테크 10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수익률, 주가, 지수 상승폭을 보면 가장 적게 올라가는 것이 S&P 500 대신 안전하죠. 등락의 폭이 적어서. 그 다음이 나스닥 100입니다. 또 나스닥 100보다도 좀 더 올라가는 것이 빅테크 탑 1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브드 콜 ETF는 비슷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브드 콜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이 ETF의 업그레이드 차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브드 콜은 기초 자산을 사들이는 동시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을 파는 거예요. 그걸로 배당을 주는 겁니다. 월 배당. 매월 혹은 매주 배당 수익으로 분배하는 이 구조예요. 그래서 먼슬리가 있고 위클리가 있고 지금은 데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해서 얻은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이 됩니다. 그런데 상승 시에는 그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20%, 40%씩 매도했던 것을 이제는 10%로 줄여서 매도합니다. 그러니 상승률을 거의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월간 옵션 매도 방식을 매일 옵션 매도 방식으로 바꾸고 옵션 매도 비중도 그동안은 40%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10%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수 상승에 거의 90% 정도를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효과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브드 콜 ETF 대비 AI에 더욱 집중을 해서 기존에 있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브드 콜 여기에 있는 구성 비중 테슬라, 어도비가 빠졌어요. 대신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TSMC, ASML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리밸런싱에 의해서 종목과 투자 비중은 당연히 변경되죠. 조절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의 미국 AI 관련 빅테크주 10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매달 생활비로 개인이 직접 투자 종목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 계속 사 모으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노후에, 은퇴 후에는 그렇게 매수를 했던 종목들 중에 계속 일부 매도를 해서 생활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도를 해서 생활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이거에서 전문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매도를 해서 매달 생활비를 내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투자금이 커야 되겠죠. 투자금이 작으면은 그걸로 생활비 감당은 못하죠. 투자금이 커야 정말 그걸 완전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 ETF 종목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장년층,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적합한 상품이에요. 매달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도한 만큼 미래 수익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비 때문에. 내가 안 팔고 가만 놔두면 계속 올라갈 텐데 나는 매달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일부 매도를 안 하면 안 돼. 머스트야. 꼭 매도를 해야만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커버드 콜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 콜 옵션을 일부 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률이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떨어질 때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얻은 프리미엄, 이미 그 옵션을, 콜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죠.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특히 매달 나오는 분배금은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지만 주가 하락장에서는 매달 나오는 분배금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분배금이 나와. 근데 주가는 막 떨어져. 그럼 매달 나온 분배금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이름이 10%, 15% 프리미엄 이렇게 이름이 붙었었어요. 지난 9월 말부터는 이것을 바꿨습니다. 10%, 15%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상품명에서 커브드 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10%, 15%가 들어가는 이름은 목표예요. 그것은. 그렇죠? 배당 분배율의 목표 10%, 15%를 꼭 맞춰서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확정 분배율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몇 퍼센트 프리미엄 이 이름이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타겟 커버드 콜 이걸로 통일된 것입니다. 프리미엄은 커버드 콜 전략 운용 과정에서 콜 옵션을 팔아서 받는 대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옵션 프리미엄을 뜻하는 건데 언뜻 봤을 때 보면 우수 상품을 말하는 것처럼 10%, 15%를 이걸 확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말부터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신규 상장했을 때 소개를 해드렸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이랬었거든요. 이름이. 근데 지금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브드 콜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한 3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4,854억 원이네요. 상당히 빨리 성장했네요. 근데 현재 수익률을 보면 지금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월 10일 날이 꼭지였죠.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아직 정고점 돌파를 못한 상태라서 수익률은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꼭질 때 관련 ETF 종목들이 상장하는 것보다는 하락을 냈을 때 상장을 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그만큼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지수가 꼭질 때 매수하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새로 상장을 해서 매수하게 되면 그만큼 저가 매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